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서로가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그래서 뭐라 한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데 원래 물권은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에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뭐가 있다? 유치권. 유치권은 뭐다? 유가증권. 질권은 권리질권. 저당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가증권, 권리질권,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보냐면, 물권에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받은 것은 채권하고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하면 특정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정인이요, 여기에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뭐라 한다? 지배권. 채권을 뭐라 한다?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특정인하고 특정한 행위,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것을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물권에서는요, 사람과 물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했죠. 그런데 채권에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 첫 번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특정인하고 여러분요, 일반인하고 비교를 해야죠. 여러분은 다 뭐란다? 일반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뭐란다?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줘요. 그런데 을은 돈이 전혀 없고요, 을의 와이프가 100억 원의 재산가예요. 을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을의 와이프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사람은 더 뭐죠? 부부잖아요. 부부니까요, 갑은요, 을이 돈이 없으면 병한테, 갑의 와이프한테 돈을 달라, 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조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폭은 청구할 수 있다야. 누구한테든지 받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방금 여기 봐봐요. 특정인이란 말이 중요해요. 특정이니까 오직 누가요? 오직 갑은 오직 을한테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급부가 얼마죠?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은 아무리 와이프여도 병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재산을 다 누가 앞으로 일단 돌리죠? 와이프 앞으로 돌리죠? 물론 그러다 또 이혼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와이프 앞으로 돌리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왜요? 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앉았을 때 한 가지 이제 또 그때 이제 재산 분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와이프 이름으로,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뭘 사고 이렇게 해놓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파산 신청을 또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와이프가 부부 사이에서요, 재산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기는 개인 파산을 해버리죠. 부도내버리죠.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고, 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법인을 설립하죠. 법인. 그래서 법인이 책임지게 하고요, 자기는요 거기서 또 빠지고요. 알죠? 물론 이제 이사가 되면은, 대표이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일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자기 앞으로 재산 안 가지면 되니까요, 또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쁜 놈은요, 다른 자기 친구를 꼬셔가지고요, 야, 너 이번에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명함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니? 해가지고 친구를 또 법인에 대표를 해놓고요, 자기가 모든 짓을 다 나쁘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냐면 법인격 또 형해화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또 그 법인의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책임을 지는 또 그런 거 상법에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또 다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또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다 지금 뭐가 물려왔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갑은 을한테만 돈을 받아야지 병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봐봐. 갑은 을한테만,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것을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물권은 뭐다? 물권은 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권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가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여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갑은 을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병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이다. 우리나라 보면 축구 차면요, 강팀한테는 잘하는데 약팀한테는 꼭 못하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때 하는 말이 뭐죠? 공은 둥글다. 둥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는 얘기가 상대적이다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한테는 주장하는데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상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절대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이 내 거죠. 그럼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나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갑이요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이 을에게는 뭐죠? 1억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또 우리가 또 하나가 나왔죠? 대항한다. 이게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요? 107조를 배울 때 선의의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대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대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갑이 을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도 정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채권이란 건 뭐죠? 특정이죠.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요, 이 물건이 나한테 등기가 돼 있죠, 건물이. 그럼 나는 이 물건을 A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한테도 이 물건은 내 것이라고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은 논리적으로 물건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데 물건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걸 딱 보면 물건과 채권을 딱 보면은 이건 채권, 이건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우선하겠어요? 물건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더 힘이 더 세 보여요? 물건이 세 보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갑이요 만 쓰고 을한테 돈을 빌려내요. 작년에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는 을의 집에다가 돈을 이번에요 1년 뒤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나는 저당권은 뭐다? 물건이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물건이라고. 그런데요, 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죠.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건이 우선하죠. 1년 전에 나보다 돈을 더 먼저 빌려줬어도 집이 경매가 되면 내가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왜요? 채권하고 물건이 부딪히면 물건이 일단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뭐다? 채권은 항상 특정인과 특정.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나쁜 마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면은 피해 나갈 구멍도 많은 것이죠. 법을 모르면요, 그냥 태산과 같은 벽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법을 다 공부하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학원에 자격증은 당연히 따야 되겠지만 자격증 따는 건 못지않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은 다 부동산에 있어. 여러분 굴러다니는 차가 아무리 비싸봤자 내 아파트보다 값이 더 비싸요? 싼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뽐내고 다니잖아요.
알겠죠? 저거 지나가다 전부 다 뭐 부딪히면요 박살 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앞에 내 아파트는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에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부동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물건하고 채권에 부딪혔을 때 물건이 채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이렇게 1억을요. 그러면 이 10월 1일을 뭐란다? 변제기라고 그래. 돈 갚을 날짜 변제기. 다른 말로 이것을 이행해야 되죠. 이행기라고도 얘기해. 됐죠? 돈 갚을 날짜. 그것을 뭐란다? 변제기,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월 1일이 됐다. 10월 1일이 됐다. 10월 1일이 되면 그럼 어떻게 변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돈 받을 돈 1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죠. 이걸 채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억을 갚으라고 말 수 있어요? 돈 갚으라고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 10월 1일이 되면은 갑은 을한테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라 한다?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억이 채권이 있으니 오늘 돈을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 채권하고 청구권이 똑같아. 그래서 봐봐. 채권을 뭐라 한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청구권은 10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1일 한번 볼고 5월 1일. 5월 1일이죠. 5월 1일은요.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있죠. 돈 받을 게 있죠. 돈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1억을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은 있는데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돈을 갚으라고 채권이 있을 때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변제기 때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 뭐냐면 채권은 뭐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같은 뜻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앞으로 아무 말이 없이 청구권이다 이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뭐다? 채권이다. 지배권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뭐다?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지배권은 물권, 청구권은 채권. 이렇게. 간단하죠? 먼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이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변제기가 됐어요? 변제가 되면 이제 채권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채권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돈 갚으라고 하죠. 그럼 보통은 돈을 갚아야 안 갚아요? 갚죠. 그러면 갑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죠. 그래서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죠. 돈 갚을 날짜가 됐으니까 그걸 청구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한다? 갑은 그걸 받죠. 그것을 뭐란다? 급부라고 그래. 돈을 급부 보유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 급부를 받아야죠. 근데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또 우리 또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겠죠?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갚지 않으면은 법원에 뭘 해야 돼? 소송을 청구하죠. 그래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죠. 이것을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송을 청구하죠.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뭘 한다? 경매를 하죠. 그것을 뭐라냐면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능이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해배상은 또 뭐를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것을 채권이죠. 채권은 뭐냐? 채권은 권리란 말이죠. 우리가요, 민법 총칙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권리는 뭐냐? 자신의 이익을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요. 그것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권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뭐로? 권능을 구성요소로 한다.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봐봐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하체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전체, 인간을 뭐란다? 권리라고 보면은 그것은 권능과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뭐라 한다? 머리는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성 부분이 모이면 뭐가 된다?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권리는 뭐냐?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간단하죠? 그럼 권능은 뭐죠? 권능은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가지의 용어를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했다가 하더라도 그게 용어의 내용의 전부가 다 아니라고. 그래서 권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용어에 집착하면은 그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공부를 못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 다 한번 봐봐. 영어를 못하는 사람 보면은 영어 단어 하나가 딱 막히면 그다음부터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 보면 좀 약간의 그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강박증 같은 거 있는 분들이요. 그게 나쁜 건데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알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분들은 딱 해서 뭐가 막히면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중에 더디긴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빛을 보죠. 나중에 빛을 보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요,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너무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날파리 전법이잖아요. 알겠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것도 또 너무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깨우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깨우침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건 참 애매한데 강의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내 뜻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해도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날파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가면 다시 또 와야 돼. 왜냐면 너무 멀리 날아갔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런 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의하는 정도까지 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월세 봐, 월세, 임대차. 특정인한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말이죠. 특정한 행위, 내가 돈 줄 테니 당신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벽지 발라달라 이 말이죠. 전구 끼워달라 이 말이죠. 수돗물 나오게 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항상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봐.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뭐냐? 법률 행위였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행위. 그런데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어려우면서도 쉬워. 왜냐하면 모든 설명의 도구가 의사표시로 하거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 모든 것을 의사표시로만 해결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의 특징은 뭐냐? 물권과 채권은 이건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특정의 요소들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나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이것은 물권이지, 그러니까 물권은 이거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물권은 다 각기 전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물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면 돼.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사람과 물건이죠. 사람과 물건. 그래서 물권은 뭐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뭐라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딱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 채권은 뭐라고? 특정인이 특정인. 그러니까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 사람과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이해하면 지금부터 쉬워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물권이에요. 소유권을 봐. 물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은 뭐란다? 권리죠, 권리.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인데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능이다. 그럼 여기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점유하는 것이 뭐가 있냐? 유치권이 있어. 그래서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만 해요. 그 다음에 용익이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지상권하고요, 지여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있어요. 처분하는 것은요, 처분, 돈 안 갚으면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가야 돼요. 질권하고요, 저당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권능은 뭐다? 권리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 다르죠. 권리는 사람의 신체는 머리 부분과 몸통과 하청부, 하체를 구성요소로 한다. 그래야지. 인간의 신체는, 알겠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권능은 권리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머리 부분은 인간 신체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권능에는 점유만 하는 것을 유치권이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처분하는 것을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죠. 좀 뭐를 알아야 돼요? 먼저 딱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다 있죠. 이것을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완전 물권. 이것을 뭐라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를 해. 전면적 지배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 여기를 딱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봐봐. 이것을 질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것은 뭐를 한다? 처분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죠? 세 가지의 권능을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치권의 경우는 세 가지 중에서 점유만 한단 말이죠. 질권은요, 점유도 하고 처분도 하는데 사용, 수익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제한물권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일부만, 그것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뭐라고 하고? 완전이다. 다 가지고 있다. 완전이다. 전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제한물권은 어떤 의미가 있냐? 소유권은 가볍건데 제한물권은 무조건 의리예요. 제한물권은 무조건 의리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이것을 뭐라 한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타인이 누구죠? 제한물권은 저당권은 뭐다? 타인, 즉 갑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자기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게 나오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안 돼. 자기 집에는.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 잡을 수 없어요. 전세는 반드시 남의 건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타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이라는 게 봐봐.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죠. 어떻게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제한하죠. 그럼 봐봐.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는 남의 집이요. 갑의 집이 있죠. 2층짜리 건물이요. 내가 1층에 전세를 들어가. 그러면 이 갑은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1층을요, 2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은 못하죠? 나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이 들어와서 살죠?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죠.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자기 집인데 자기가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집인데 자기의 사용 수익의 권능이 뭐가 돼 있어? 제한되어 있죠.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한은 뭐를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해. 여러분 좀 봐봐요. 자기 집이 2층짜리인데 1층은 나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그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1층에 대해서 1층에 있어서만큼은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싸워. 그럼 누가 더 우선해? 전세권자가 우선하죠.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란다?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요, 이 집에 전세 살고 있는데 친구 와서 물어보죠. 야, 너 어떻게 사니? 나 전세 살아.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너 어디서 사니? 나는 소유권에 지배하면서 살아. 소유권을, 알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우선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소유권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까지? 2년 동안이요. 알겠죠? 그래서요, 소유자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왔어. 말도 않고 따지러 들어왔어. 갑자기 자기도 우리 집 지금 비밀번호 아니까요? 비밀번호려고 불쑥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주거 침입이라고 그래. 주거 침입. 바로 그냥 고소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불러요. 알겠죠? 한 번 들어오는 거 놔두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바로 그냥 신고해버리면 돼요. 그건 주거 침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내가요, 얘기하시니까 가라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가라고를 2번, 3번 얘기했는데 안 나가죠? 태거 불응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또 몇 번 얘기해. 나가세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가세요. 안 나가요? 알았어. 기다려. 그럼 112 거기서 하면 되죠. 알겠죠? 112. 그럼 어떻게 돼요? 와요. 와가지고 잡아가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우리가요, 전세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간 동안. 영원히가 아니고. 그래서 뭐란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한물권은 다 뭐가 있다?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어. 제한물권은. 무슨 말이겠죠? 왜? 영원히 제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또 판례가 영원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또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냥 그 판례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요,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지상권, 영구적인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제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근데 가능하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시험에 나온다. 이것을 소유권, 지금 우리가 이제 물권에서 제한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교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을 갚지 않으면 경멸해서.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징은 뭐냐? 담보물권. 이 두 가지를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직권, 재산권이죠. 이 담보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경매권이에요. 그래서 경매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경매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아니라고. 담보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경매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희한하게 우리 시험이요, 우리가 84년도에 전세권에다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줬거든요. 경매권에다가. 전세권에다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하면 담보물권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에도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뭐를 배우냐? 전세권에 가서 배우면 이렇게, 전세권은 원칙이 뭐다? 용익이다. 그런데 부차적으로 무슨 권능이 있다? 처분 권능이 있다. 담보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왜? 전세권에도 뭐가 있으니까? 경매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부터 우리가요, 공부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물권에 대해서 의의를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물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의의를 하되, 왜 이렇게 잔시한 설명을 하느냐?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의의를 모르면 우리가요,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기가 힘들어. 알겠죠? 해도 끝없어.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뭘 해야 돼?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야 돼.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나요? 알겠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니까 드립다 처음부터 그냥 암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암기하래. 그거 왜 암기하는지도 모르고 암기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험하고 접목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설명하면서 설명을 쪼개놓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다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어떻게 다 암기하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시다. 이건 되죠. 이렇게, 그 말이. 그러면, 아는 뭐고, 가는 무슨 말이고, 너는 뭐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드립대 그냥 암기해놓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물권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냐? 자, 이제 봐요. 지금부터 뭐를 보는 것이냐?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요. 자, 봐요. 첫 번째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요. 그럼, 뭐죠?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죠? 이거 뭐가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일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물이 뭐죠? 물이 일물이죠. 물건이죠. 물건. 일권, 하나의 권리가 있다. 그럼 물건에는 뭐가 있어? 물건은 따지면 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물건은 뭐가 있어? 동산하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또 뭐가 있어? 건물, 오케이.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로 뭐가 있어? 건물. 그 다음에 뭐?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5가지. 농작물 5가지. 알겠죠? 이렇게 있죠. 이것은 물이죠. 물건은. 항상 이러면 무슨 물 나오죠? 그래서 물건의 줄임말을 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알겠죠? 물건의 줄임말. 물,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권이죠. 권은 뭐냐? 권은, 이건 권리를 얘기해. 그래서 권리가 뭐죠? 물권을 얘기해. 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물권은 점유권. 다시 해. 시작. 점유권하고 뭐하고?
본권하고, 본권은 또 뭐가 있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있죠? 제한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우선한다.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이 있다? 담보물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매권이 있어야 된다. 경매. 여기서 뭐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용익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문일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소유권에는 뭐냐? 이거죠. 토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물일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권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가 같은 집에 소유권자가 두 명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보겠지만 공유라고 하는 지분에 의해서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의 일부요. 건물의 일부 이렇게 있어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의 일부는요.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전세 봐봐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을 다 살아야 돼요. 1층만 전세할 수 있어요. 1층만 전세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안 돼. 이름 봐봐. 먼저 이름 좀 알아야 돼. 다 세대하고 다 가구하고 구별을 조금 해야 돼. 별것도 아니에요. 다 가구는 뭐죠? 가구는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봐. 3층짜리 건물인데 방이 9개가 있는 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그 집에는 열 몇 집이 살던데 열 몇 집. 알겠죠?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어린아이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 다니는데 전세를 7천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이요.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면 이 사람이 건물은 약 한 6억짜리인데 대출은 1억 7천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3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럼 13가구 중에서 다 하나씩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전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때요? 전세 자금이 건물가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버린 거죠. 그래서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중개업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고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여기요. 다 세대가 있고 뭐가 있죠? 다 가구가 있잖아요. 다 가구는 건물주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 말은 한 명. 건물주는 한 명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세대로 살고 있죠? 다 가구라 하죠. 이것을 뭐죠? 다 가구는 뭐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소유자가 한 명인 거예요. 소유자가 한 명. 다 가구는 알겠죠? 다 세대는 뭐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거 보면 되죠? 여기 건물 하나죠? 소유자가 각각 받았죠, 분양을.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세대는 뭐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동주택이죠. 여러 사람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람이 소유권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했죠? 한 칸 한 칸을 구분해서 소유권을 줬다. 그래서 아파트를 뭐란다? 구분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너는 어디 사니? 나는 저기 아파트 사는데 너는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또 빌라 사는데 이것이 또 나를 또 염장을 또 한번 딱 질러주죠? 그때 얘기하죠? 나 다세대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어머,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전세 역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다? 나는 구분 소유권자다. 구분은 크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구분 소유권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분 소유권이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요. 그럼 토지에는요, 일부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요. 토지의 일부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저당권은 일물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 빼고는 토지의 일부에는 아무것도 안 돼. 일물의 일권이야. 이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전세 줄 수 있고 지상권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필지를. 그런데요,
한 필지에 대해서 일부에만 저당을 절대로 못 잡는다 이 말이죠. 땅이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여기다 반만 내가 저당 잡을게. 이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땅 전부에다가 뭘 해야 돼? 저당을 잡아요. 그걸 일물 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토지의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전세권, 구분, 소유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저당권은 무조건 뭐다?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요. 물권 법정주의예요. 봐봐.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 물권은 법으로 정해. 여기 물권이 뭐가 있어? 다시 또 써.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뭐하고? 본권하고 본권. 본권은 또 뭐가 있어?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또 뭐가 있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요인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됐죠? 이게 물권이죠.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때의 법은 뭐냐? 이때 법은 뭐라냐? 법률, 관습법 이렇게 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이렇게요. 법률을 뭐란다? 법률을 우리는 이것을 성문법이다 이렇게 성문. 문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우리 민법은 법률은 민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 민법은 1118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자, 관습법은요. 관습법을 뭐란다?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문자가 없는 법이다. 참 신기하죠?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있고요. 문자가 없는 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보면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쓴 집이 있어 없어? 있죠?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고 20년 동안이 지나면은 그 땅에서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나와요. 그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지상권.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요, 분묘 기지권이다. 분묘가 설치된 기본적인 땅. 이 기본적인 땅인데 이 땅의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지금요, 2000 몇 년인가 그때요, 지금 법이 지금 장사가 2003년인가 그때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도 20년, 30년이 지나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죠? 100년 지나도 지금 이제 안 되죠. 알겠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만 돼. 그러니까 2003년인가 그 전에 장사정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설치된 묘만 된단 말이죠. 그럼 아마 2023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분묘기지권 법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는, 사실 조상 시인을 섬기는 것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죠? 봐봐. 우리가 법은 제일 위에가 뭐냐? 헌법이죠. 이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바꾸려다 못 바꿨죠?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 헌법이 그때요, 노태우 정권인가 그때 있을 때 바뀐 헌법이거든요. 사실 헌법을 좀 더 제정할 필요가 있죠.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헌법을 못 바꾸고 있죠. 헌법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게요, 잘못하면 정치인들한테요, 권력 구조하고 이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서로 못하는 거죠. 알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니까. 헌법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죠? 법률. 헌법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명령이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명령은 이제 행정각부에서 하는 것이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것도 있죠? 국토장관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요. 아니요,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법률이죠. 이 헌법은 국민투표로 해요. 국민투표. 그래 제일 위에요. 헌법 다음에 이건 누가 하죠?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국회에서 만든 거죠. 깡통들이 또 이걸 또 만들어요 또. 알겠죠? 이게 법률을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정치인들 보면은 참 유치하게 짝이 없지 않은 짓들이 보면은요. 아무튼 그것들이 한단 말이죠. 죽지도 않고 되게 오래 살아 또 그것들이 또. 아무튼요, 법률인데 이게 국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그럼 봐. 항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란 말이 항상 뭐죠? 우리가 이런 보면 윤리 도덕이 보면 애절이란 게 뭐죠? 애절이다. 애절이 뭐죠? 우리가 무슨 A를 차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책에 보면 딱 뭐라고 돼 있냐? 형식이라고 돼 있어. 알죠? 내가 상대한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싶은 인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요,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A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옷을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내용이 뭐죠? 내용이 실질이죠. 내용은 실질이야. 근데 겉옷을 입고 있는 게 뭐다? 형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지? 근데 엄청 허당이야. 이런 말 해 안 해? 하죠. 실제로 허당이야. 그런데요? 근데 하드웨어는 어때요? 괜찮아. 형식은 되게, 야, 되게 멋지게 생겼지? 목소리 한번 들어봐. 어우, 깬다, 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죠? 형식이고, 보이는 것이 실제로 가서 대화를 딱 해보니까 깬단 말이죠. 소리가 따그닥,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실질이라고 하죠. 실질. 내용은 실질.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런 말 따졌을 때 진짜 배기가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실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물권은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만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강의권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깡통들이 또 그건 또 안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법률은 또 뭐가 있다? 법률은 민법이 있죠? 민법이잖아요. 민법에는 8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민법의 물권이 모두 몇 가지? 8가지. 뭐가 있어? 지금까지 했는데 몰라요? 여기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잖아요. 8가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 이것을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는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수산업법이요.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라고, 어업권 있죠? 수산업법에 있어요. 광업법에 보면요,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여기 보면 광업법이죠. 참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죠. 여기는 분명히 법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이 말이죠. 여기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하고, 여기에 뭐뭐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죠, 관한.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다음은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인 거예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그런 뭐예요? 법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 지금 분명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여기는요, 보면은 분명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얘기해요.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라 한다? 법이라고 법.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요. 관한 법률.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랬을 때 뭐라 한다? 법률.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한다?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법이고 어떤 경우는 법률이다. 헷갈리지 말고. 별것도 아니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것은 뭐를 정하냐? 뭐를 정해? 2가지로 정해. 하나는 종류와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종류와 내용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먼저 얘기했는데, 소유권 했죠? 소유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럼 소유권의 내용은 뭐예요? 소유권의 내용은 뭐 할 수 있다? 점유, 권능이요.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법에서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알겠죠?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물권은 소유권 그러면 무조건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을 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요,
다른 시험에 뭐라고 나와? 다른 시험에요? 사용 수익이 없는 권리, 소유권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반드시.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는 뭐라고 돼 있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이나 관습법 빼고는 뭐 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 멋대로 못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우리는 법에서 뭐를 했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목적에서 보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그 적법성이 보면 뭐가 나온다? 적법성에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임의규정 이렇게 했고, 강행규정은 또 무슨 규정으로 나눈다? 효력규정하고 무슨 규정으로? 단속규정으로 나누죠.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이렇게 기억나나요? 자, 그럼 봐. 여기서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인데, 하나 내가 이게 무슨 규정인가 봐. 어떠한 법의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의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죠. 너 멋대로 해도 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우리 물권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물권 185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뭐 할 수 없다? 창설할 수 없다. 임의로 절대로 안 돼. 오직 법률하고 관습법에 의해서만 돼.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물권법은 다 강행규정인 거예요. 물권법은 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시험에서 다음 주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시험에 구별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강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강행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고민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물권법 무조건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럼 물권법에서 뭐만 공부하면 된다? 항상 원칙이 있어. 뭐가 있어? 예외가 있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임의규정인 것이 몇 개 있어. 몇 개. 알겠죠? 몇 개 있다고. 이 임의규정인 것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왜? 물권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임의규정과 몇 가지를 암기한다. 그러면 채권은 뭐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로 하지. 합의로.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기할 때, 야, 가서 부탁 한번 해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다 된다 이 말이죠. 아, 그 사람 화 엄청 났는데요? 아, 그래도 이때 찾아가지. 다음에 찾아가면 더 화내. 이렇게. 그럼 가서 얘기하면, 아, 왜 왔어? 굳이. 아까 그랬는데 나이가 더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야하고 그러죠. 성질 더러운 여자는요, 이때는 기대해서 자기 남편 데려와서 두들겨 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 빼고는 거의 어떻게 한다? 하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로써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이다? 임의규정이 원칙이고,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 민법 총칙에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채권법은 사적 자치, 서로가 말로 하는 거죠? 사적 자치니까 말로 인해서 다른 것을 창설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임의규정. 그런데 물권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절대로 창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배웠냐? 일물일권주의를 배웠다. 여러분요, 일물일권주의는 뭐가 있어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건물. 전세가 되고, 아파트를 뭐라 한다? 구분 소유. 처음에 잘 안 돼. 듣다 보면 돼요. 건물이 뭐죠? 전세권이 있고, 구분 소유가 있고. 토지에는 뭐가 있다? 토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시.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 그래서 응용에서 뭐라고 나온다?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토지의 일부에는 담보물권은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되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관습법에 의해는 관습법에는 인정이 되는 것이 있고 관습법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첫 번째 뭐냐? 온천권. 이런 온천이 있죠. 온천수 있죠. 온천수 누구 거예요? 판례가 온천수는 토지에 부합한다. 토지에 부합을 해. 무슨 말이에요? 땅 주인 거다 이 말이야. 땅에 있다. 땅 주인한테 있다. 땅에 붙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온천수가요. 옆집 땅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럼 이 세 사람은 돈 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땅 사면은요. 괜찮은 거죠. 알겠죠? 그 옆에 있는 땅은요. 안 흘러?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냄새를 더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온천수는 토지에 부합해. 그래서 이 온천수는 별도로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땅 주인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생활용수가 뭐죠? 생활용수는 밥 지어 먹고 샤워하고 이런 말이죠. 온천수로 샤워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요. 이상한 데서 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별한 경우 우리가 온천수는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아닌 것이 또 뭐냐? 사도통행권이라고요. 사도요.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땅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마을 주민들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요. 여기에 길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럼 굳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 안 다니니까 여기를 막았는데요. 한 놈이 왜 여기를 막았냐고 따졌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은혜죠. 은혜. 이 사람의 은혜적 성격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준 것이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다 한다면 빨리 길 열어 이래야죠. 물권이니까. 알겠죠?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요. 공원 이용권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지자체에서 여기 이 부분 여기 100 맞죠? 산 100번지 이쪽을요.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자기네들이 뭔데 내 땅을 막 자기 마음대로 체육공원 부지라든가 체육용지 이런 거 지정을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겠지만 10년 또는 20년 만에 한 번씩 또 이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함부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한번 지정되면. 그래서 용인에 가면은 되게 평야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 있어. 용인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난리란 말이죠. 빨리 풀라고. 근데 거기서 체육공원 부지로 해놨는데 그걸 더 풀어줄 수도 없고 또 거기만 풀어주면 되나요? 다른 데도 비싸게 또 지정돼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쩌라고 또 이렇게 또 달려들면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 땅을 팔러가면요. 땅값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땅값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뭐죠? 공부적으로 하니까 이쪽은 이제 등산을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등산을 다녔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로를 출입하는 곳을 자기네 골프 연습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막아버려서 폐쇄를 했어요. 못 다니게 이쪽을. 알겠죠? 그랬더니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근린이라는 거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산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원을 이용해 왔는데 왜 쓸데없이 여기다가 그 골프 연습장 허가를 줘가지고 주인이 앞으로 막게 만드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송이 붙었단 말이죠. 팔려버리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 사유재산권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형량했을 때 사유재산권이 더 우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유재산 임야의 소유자가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아서 개인의 땅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권리가 일반인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원청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는 우리 이 지금 법이 60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얘기해요. 60년 이전에는 구민법이다 또는 의용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썼던 민법을 그대로 사용했어. 알겠죠? 일본 민법을 그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요. 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일본 걸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일본 민법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라고 그랬어. 그냥 듣기만 해. 좀 이따 다음 시간 설명할 거니까. 의사주의는 만약에 땅을 사고 팔고 해도 잔금을 주면은 그냥 내 거에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 이후로 새로운 이걸 신민법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민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형식주의라고. 형식이란 말이 아까 말했죠. 반드시 일정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식은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야 돼.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무조건 갖춰야 돼. 아무리 잔금을 105번 줬어. 알겠죠? 필요 없어.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돼.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에서 구민법에서 넘어오면서 형식주의,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소유자가 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신민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사람이 잔금을 다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미등기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요.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 민법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암기해.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와. 암기해. 알겠죠? 자, 뭐라고? 다음 주에서 물건이 아닌 것 네 가지. 시작.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어차피 무허가는 미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미등기 기니까. 알겠죠? 자, 다시 네 가지. 시작.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네 가지는 물건이다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온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천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뭐다? 온천수가 아니고 아리수를 쓰는 거잖아요. 알겠죠? 서울.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 물권 법정주의는 시험에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어. 우선적 효력은요. 먼저 짧게 봐.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고? 오케이, 물권이 우선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일단은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알겠죠? 왜냐하면 뒤에 저당권을 설명할 때 해야지 이해가 돼. 지금 이해가 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두 번째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래도 여러분요. 뇌가 있어요. 뇌세포가 살아있어요. 알겠죠? 뇌세포가 아주 건강해요. 바로바로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느냐?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전세권이 있단 말이죠. 누가 우선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우선하느냐? 누가 우선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요. 저당권이 다 우선한다고 그래. 왜요? 저당권이 무서운가 봐요. 경미하면 집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당권을 전세권을 딱 써놓으면 저당권이 다 우선한다고 그래. 여기 전세권 등기가 2월 1일, 저당권 등기가 3월 1일이에요. 누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우선하죠? 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서로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전세 사는 걸 생각하면 된다. 물권과 채권은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정리를 해요. 우리 이제 물권이 있죠? 그 물권하고 우리가 채권을 구별을 해야 돼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이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문제이다. 그런데 채권하고 청구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청구권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본다? 채권으로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물권 법정주의가 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이전에 일문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 그러면 일문일권주의의 예외다.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전세권, 구분 소유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물권 법정주의가 있다. 물권 법정에서 법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과 관습법이다. 이때의 법률은 무슨 법률이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관습법상 물권인가 하나를 먼저 골라. 관습법상 물권 뭐가 있다? 분묘 기지권이다. 분묘 기지권은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아닌 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있다. 알죠? 우선적으로 이죠? 우선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 먼저 등기.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